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8번부터 40번까지는 일단 강의로 찍어서 진행을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수업 시간에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걸로 할게. 볼게요. 이거 정답을 아예 그냥 넣어줘 왔거든.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용 강의가 아니라 내신 강의니까 그냥 정답 아예 있는 상태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보는 걸로.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거죠.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건 다 그런 건 아닌데 open, 열려져 있다? 어디에 열려져 있냐면 테스트를 위해서 열려져 있어. 요게 이제 verification이라는 게 증명, 뭐 확인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입증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증의 테스트에 다 열려져 있어.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건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건 테스트를 한번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보기 위해서 뭘 보냐면 if가 인지 아닌지란 얘기니까 아니 그럼 믿음이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입증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요, 증명되거나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가 있다. with, 뭐를 가지고, 이거 중요하죠. objective라는 게 객관적인이라는 얘기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걸 통해서 이 믿음은 잘못된 거야, 이 믿음은 틀린 거야 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대요. 어떤 이게 기준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외부적인,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외부적인, 그러니까 외부적인이라는 게 얘들아 객관적인이라는 거죠. 그 제3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외부적인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 믿음은 맞는 거네 아니면 이 믿음은 틀린 거야 라는 것들이 입증이 될 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있다? 예시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있는데 얘들아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구라는 건 평평한 거야. 뭐가 아니라 sphere이라는 게 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동그란 이렇게 구 형태가 아니라 지구는 정말 평평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냐면 객관적인 evidence, 증거라는 게 있죠. 어떤 증거가 있냐면 지구는 in fact, 묶어줄게요. 사실상 구야 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평한 지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shown,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거짓된 거야 라고 보여질 수가 있대. 뭐 지구가 동그란다는 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뭐 인공위성 같은 거 쏘아 올려서 이렇게 지구 사진을 보면 지구가 동그란 거니까 그것이라는 건 다 거짓인 거네. 평평한 지구의 믿음이라는 건 거짓이라는 거네. 라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얘기고 또한 믿음이라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면 rain tomorrow. 내일 아마 비가 올 거야 라는 믿음.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엔 지구 얘기, 이번에 비 오는 거.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몰라요 라는 이런 믿음은요. can be tested. 테스트 될 수가 있는데 진실이야 라고 이번에 테스트를 될 수가 있대. 뭐 함으로써? by ing. 기다림으로써. 뭐 할 때까지? 내일이요. 내일 기다리고요. 여기가 ing, 여기가 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봄으로써 그것들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대. 뭐인지 아닌지, 정말로 그것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됐어? 이거 읽어보면 첫 줄이 뭔 소린지 알겠다라는 것들 아마 체크가 됐을 거예요. 앞에 한 번만 다시 볼게. 대부분의 믿음, 내일 비가 올까? 지구가 둥글까? 라는 이런 믿음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은 열려져 있어요.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입증의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대.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좀 체크가 되죠. 내일 비가 올까요? 이런 믿음? 지구는 둥근가요? 라는 믿음은 입증될 수 있어. 뭘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증거를 통해서. 아니면 내일까지 기다려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넘길게.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실제로 이 문제가 삽입이었던 것 같거든, 내 기억으로는. 근데요,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는 건 이번에는 however가 지금 안 좋은 얘기인 거니까 테스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게 맞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은요, 그것들이 이제 입증이 될 수가 없대. 저건 진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얻을 수가 없거든? 뭘 얻을 수가 없냐면 어떤 외부적인 에비던스, 증거를 얻을 수가 없거든. 우리의 일생 동안에 그 증거를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대. 모를까봐 묶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믿음 같은 건데 어떤 믿음? 지구는요, stop, 멈출 거예요. 얘들아, stop ing 쓰는 게 중요하죠? 한번 적고 갈게. stop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 다음에 to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요거는 수능어법이기도 하니까 요걸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 텐데 이렇게 볼게. 지구는 이제 멈출 거예요. 아마 자전하는 것을 멈추게 될 건데 이게 액세스가 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출 겁니다. 언제요? by는 뭐뭐쯤이란 얘기라서 9999년에는 아마 지구 자전하는 걸 멈출걸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there is life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 어디에? planet 어떤 행성이 있을 것 같은데 100 million light years가 광년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몇만 광년이지? 1억 광년이네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1억 광년 저기 멀리 떨어진 행성에는 아마 지구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 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9999년에는 아마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출 거예요 라고 한다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 일생에서 보기가 힘든 거니까 그런 어떤 외부적 증거 같은 것들을 이제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건 맞네 틀리네 라는 것을 이제 입증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예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요 또 계속 나오네. 뭔가 metaphysical beliefs 예를 들면 existence가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nature of a god 어떤 믿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 같은 것들 있잖아. 존재라든지 아니면 신의 존재 이런 것들이요. present 제시를 하게 된다. 여기 상당한 챌린지가 난제, 어려움, 도전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것들은 상당한 어려움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디에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증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슨 증거요?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뭐로써? 진실된 크리테리언이 아까 얘기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 진실의 기준이야 라고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하려고자 하는 그런 증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문제라는 게 결국 신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신의 존재가 있을까요? 라는 증거의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이거 한 번만 다시 볼게 얘들아. 아까 앞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지구는 둥글다라는 증거가 있을 때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까지 기다렸다 내가 한번 보면 돼. 그럼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없는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 첫 번째는 언제 알 수가 없냐면 우리 일생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긴 시간인 거니까 1억 광년 갈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9999년까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살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형이상학적이라는 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의 존재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기준점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뭔가 아니다 맞다라는 증명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의 덩어리로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네 가지의 덩어리라는 게 되는 경우 두 가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 이렇게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소를 이제 뭐 연결사로 본다면 이건 되는 경우 B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however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또한 얘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거니까 1번, 2번 뭐 이 정도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제 39번으로 볼게. 마찬가지로 정답을 그냥 넣어서 왔는데 그냥 넣은 상태로 한번 볼게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핵심 단어는 이제 여기죠. 이거 목요일이었나? 목요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얘들아 automatically 중요하고 요거랑 이제 비슷한 단어가 바로 요거거든. 그때 내가 스펠링 막 제대로 했나? 막 이랬었는데 요거 일단 단어 한번 체크해보고 가.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categorize가 분류하다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분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generalize 일반화시키게 된다. 이게 1번하고 이게 2번 할게. 모든 사람들은 범주화를 시킨 다음에 일반화하게 되는데 all the time 내내 이제 그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된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게 결국 나도 모르게 한다는 얘기니까 자동적으로라는 말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나요? 이것은요, not a question,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아니냐면 being prejudiced, 어떤 네가 편견에 사로잡혀져 있어서 그래 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enlightened는 계몽된, 결국 계몽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뭔가를 딱 깨우쳐서 똑똑해지는 걸 계몽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계몽되거나 아니면 너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 얘들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걸 딱 마커를 주는 거야. 그럼 마커를 딱 보고 이건 마커네. 뭔가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판서할 때 공부할 때 이렇게 수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마커네 라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마커를 보자마자 범주화를 시킨 다음에 저건 마커 그럼 펜이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돼. 근데 이게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네가 똑똑해서 그걸 구분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당신이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범주화라는 건요, 되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펑션. 아이고, 우리 애기가 아니라 우리 가 할게요. 우리 가. 왜? 여기 to 펑션이 to 부정사인 거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니까 우리 가라고 해석해 볼게. 그 범주화라는 거 되게 필요해. 우리가 뭔가 기능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범주화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딱 선물 받았는데 저게 뭘까? 저렇게 길쭉한 거긴 한데 뭔가 펜이랑 비슷한 건가? 이런 것들 아예 생각을 못해. 그럼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범주화하고 저건 펜이구나, 쟤는 학생이구나, 쟤는 목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는 얘기죠. 됐죠? 이것은 주거든 어떤 구조라는 걸 주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에게 구조와 같은 것들을 시키는 걸 알려주게 되거든. 얘들아 상상해봐. 이거 세모가 아니죠. 동사인 거죠.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봐. every item, 모든 아이템을 일단 봐. 그리고 매번 시나리오를 확인했는데 as 뭐로써 완벽하게 진짜 되게 독특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진짜 독특한 거라고 본데 어머 세상 처음 보는 것처럼 펜을 줬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아예 처음 본 사람처럼 아주 독특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상황을 모든 아이템들을 다 그렇게 처음 본 것처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wouldn't even have, 우린 심지어 아마 언어 같은 경우도 없을까? describe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묘사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묘사할 그런 언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지지는 못할 거야. 내용 파악해요. 이게 펜이구나. 아니면 뭐 할까? 이건 문이구나. 이건 학원이구나. 이건 에어컨이구나. 라는 그런 범주화를 시킬 만한 그런 단어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지. 맨날 에어컨을 처음 보는데 그게 세상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게 뭘까라고 한다면 그걸 구분짓는 언어조차 아마 사용할 수도 없었을 거야. 언어라는 것도 세상 처음 본 것처럼 언어, 국어, 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뭔데? 라고 이제 처음 보는 것처럼 완전한 독특한 것처럼 그런 세상이라든지 시나리오를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뭔가를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을 그런 단어조차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범주화시키거나 아니면 카테고리화 시킨다라는 건 정말 어떤 거야? 필요한 거야.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세상을 묘사할 그런 단어조차 가지지 못했었을 테니까. 됐나요? 내용이 그 다음에 근데라는 얘기 있었으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오겠네. 아까는 되게 필요한 거고 되게 독특한 거야. 그거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라는 느낌으로 가다가 아니 근데 라는 얘기니까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근데요, 그 필요하고 그 유용한 인스팅트가 뭐야? 본능이란 얘기죠. 아까 어떻다 그랬어? 우리가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뭐야? 나의 본능을 얘기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유용한 이런 본능. 무슨 본능? 생성하고자 하는. generalize, 그러니까 다시 생성하다 아니야. 일반화하려는, 적을게요 그냥. 일반화. 저건 펜, 저건 사람. 이렇게 일반화하려는 나의 유용한 이 본능, 이 필요한 이런 본능은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냐면 안 좋은 얘기 나와야 된다 그랬죠. distort가 왜곡하다. 그건 아마 왜곡할지도 몰라. 우리의 세상의 view, 그런 관점 같은 것들을 왜곡할지도 모른데 이건요, 만들지도 몰라. 우리를 실수로, 그룹이 지금 동사로 쓰인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묶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다. 그룹화 시킬지도 몰라. 함께 어떤 것들을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수로 묶어버릴지도 몰라. 사람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근데 사람과 국가, 그게 뭔데? 이렇게 묶어주고 컨트리 꾸며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은 아주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쟤는 백인이야. 백인이니까 미국에서 왔나 봐. 이렇게 그냥 딱 생각해버리는 거야. 아니 사실 러시아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아주 다른 나라 아니면 아주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그 일반화하려는 그 나의 그 본능 이런 것들 때문에 하얀 사람이면 백인 사람, 까만색이라면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묶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아주 유용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우리가 잘못돼서 왜곡시킬 수도 있어. 아까 내가 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펜인 줄 알았어. 근데 딱 뜯어보니까 펜이 아니라 사탕이야. 여기 안에 알고 보면 사탕이었던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나를 정말 왜곡시키는 걸지도 모르는 것 같아 라는 얘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만들 수도 있어. 우리를 가정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가정하냐면 모든 사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의 카테고리 잠깐만 다시 갈게. 이것은요 만들지도 몰라. 우리를 가정하게 모든 것을 아니면 모든 사람이요 똑같은 similar 아주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걸지도 몰라. 아마 가장 unfortunate of all 이 무엇보다도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이건 만들지도 몰라. 우리를요. jump to conclusion이니까 jump to conclusion이 결론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론 짓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우리를요. 성급하게 결론 짓게 만들지도 몰라. 뭐에 대해서? 전체의 카테고리를요. based, 뭐를 기반으로? only, a few, 몇 가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단 한 가지의 아주 독특한 예시만 바라보고 얘는 한 가지의 그룹인가 봐 라고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의 그 카테고리를 나도 모르게 범죄화시켜버릴지도 몰라. 그런 안 좋은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파악 되는지 너무 빨리 했나? 마지막 한번 좀 다시 볼까요? 이해 갈 것 같은지.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워서 그 범주화 시킨다라는 게 아까 내가 뭐 사람, 뭐 국가, 뭐 아프리카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치 뭐 그런 거죠. 그 흑인을 딱 보면 지금 뭐 그런 생각 안 할지도 모르지만 옛날에 흑인을 보면 저 사람 아프리카에서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나도 모르게 범주화를 이렇게 시켜버리는 게 처음에는 되게 아까 어디였죠? 아이고 그것이 되게 유용한 기술이야. 되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그 세상을 표현할 단어조차 없었을 테니까. 좋은 얘기 하다가 아니 근데 이렇게 필요하고 본능적인 이런 그 일반화하려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할지도 몰라. 왜? 아주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얘는 이런 사람, 쟤는 저런 사람, 얘는 마커, 얘는 에어컨 이렇게 그냥 다 묶어버릴지도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주 다를지도 모르는 그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그룹화, 실수로 잘못 그룹화 지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죠. 이 카테고리가 다 비슷한 거 아니었어? 라고 우리를 가정하게 만든다는 게 이제 안 좋은 얘기였죠. 그래서 하나라든지 몇 개 아니면 단지 하나 아주 독특한 예시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카테고리로 다 묶어버리는 그런 결론으로 팡 하고 뛰어가 버릴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일반적 범주화 그러니까 맹목적인 범주화 같은 것들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지. 됐나? 40번까지가 이제 마무리인데 좀 힘을 내서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와에 있는 대학에서요. 어떤 학생들이 짧게 보여짐을 받았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numbers 어떤 숫자를 보여짐을 당한 거야. 근데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면 이렇게 묶어주고 numbers 꾸며주면 되는 거니까 그들이 외워야 하는 그 숫자를 이제 부여받게 되었대. 짧게. 그런 다음에요. 그들은 offered 또 받게 되었는데 어떤 choice 선택의 기회를 받게 되었다. either A or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 과일 샐러드 먹을래 아니면 초콜릿 케이크 먹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게 된 거지. 둘 중에 이제 하나만을 먹을 수 있었대. 과일 샐러드랑 아니면 초콜릿. 독해를 정말 많이 해본 사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진짜 많이 풀어본 사람은 이거만 봐도 뭔 내용이구나 라는 게 좀 감이 오거든. 얘들아 과일을 먹는다는 건 어떤 거야? 건강한 거죠. 초콜릿을 먹는 건 어떤 거야?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 그쵸?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어때? 당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지. 그러니까 초콜릿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역시나 좀 같은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뭐뭐 할 때 숫자가요. 얘가 주어져.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면 학생들이 외워야 하는 숫자가 이게 단위거든. 그래서 7가지의 단위로 이렇게 긴 숫자를 만약에 외워야 한다면 63% 그들 중에 63%는 선택하게 되었다. 저 케이크 먹을래요 라고 선택하게 되었대. 7단위의 숫자를 외워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지. 7개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저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 그냥 초콜릿 먹을래요 라고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할 때 숫자가요. 무슨 숫자? 그들이 여기까지 못 가겠네. 그들이 요청받은 숫자, 당신 한번 외워보세요 라고 요청받은 숫자가요. had just 2 digit, 2가지의 단위였을 때는 근데 59%만이 opt가 선택하다라는 얘기거든. 그 사람들이 59%만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그냥 과일 샐러드 먹을래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대. 그러니까 우리의 reflective 하면 이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 적고 갈게요. reflective의 의미가 얘들아, 리플렉션이라는 게 우리 했었죠. 숙고하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숙고하는 할게. 숙고하는, 맞네요. 우리 했었지. 리플렉트 온 했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숙고하는 뇌는요, 가만히 생각하는 그런 뇌는요, 알고 있거든? 뭘 알고 있냐면, 과일 샐러드가 우리 건강에도 좋잖아.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대. 근데 우리의 반사하는 뇌는요, 얘는 적어볼게요. 반사하는. 우리 반사하는 애는 열망하거든. 부드럽고 살이 찌게 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더 원하게 되거든. 됐죠? 이렇게
만약에 그 숙고하는 뇌가 진짜 바빠. 뭐 하느라 바쁜데? 얘들아, BG는 ing 써야 돼.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라는 얘기거든. 우리의 이 숙고하는 뇌가요, 막 알아내려고 바쁠 때 뭘 알아? 아까 7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니까 7가지 단어가 뭐였더라? 라고 하는데 뇌가 너무너무 이제 바쁘게 된 거야. 이제 그렇게 할 때는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오네요. 7가지의 단어 숫자를 외워야 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 그럴 때는요, impulse, 충동이요, 쉽게 이기게 된다. 됐나요? 다시. 얘들아, 이 숙고하는 뇌가 가만히 생각하고 외워야 되는 그런 뇌가 7가지 외워야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당 떨어지니까 어때? 얘가 의미가 뭐라고? 충동. 충동이 이기게 되는 거니까 그 충동을 못 이기고 내가 그냥 케이크 먹을래요? 라고 이제 선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반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 너무 열심히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가지의 distraction, 아니 minor, 작은 distraction이 방해라는 얘기고 혼란스럽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작은 방해, 뭐 예를 들면 2가지의 단어를 2가지의 그 숫자를 외워야 한다라는 이런 아주 간단한 업무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숙고 시스템은요, 부인할 수 있어. 2가지밖에 안 외워도 돼? 나 그러면 이제 초콜릿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당이 들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얘는 부인할 수가 있어요. 뭘? 감정적 충동을요. 어디에? 그 반사하는 측면에 있었다. 됐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얘들아. 그래서 7개의 단어, 너 7개의 단어 외워. 너 2개의 단어 외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실험 끝났을 때 내가 초콜릿이랑 프레쉬한 그 과일 샐러드 중에 뭐 먹을래? 7개 외운 사람은 이제 두뇌를 너무 많이 써버린 거니까 어때? 자꾸 충동이 이겨버리는 거지. 초콜릿 먹어. 당 떨어졌어. 너 힘들었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힘든 날 집에 가면 어때? 막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 오늘 먹어도 돼 이러면서 폭식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 근데 그럴 때가 어떤 거야? 이 숙고하는 내가 뇌를 너무 많이 쓴 거니까 나의 충동이 이겨버리게 된 거죠. 근데 어때? 오늘은 그냥 별로 힘든 일이 없었어. 그러면은 나 이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힘든 일이 없으면은 부인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 이제 보면 위에 나와 있는 실험에 보면요. 이게 지적인 로드가 부담을 얘기하는 거거든? 뇌 속에 있는 지적 부담이 어떨 때, 많을 때요. 너무너무 힘들 때. 힘들잖아? 그러면 우리의 그 뇌에서 뭐 반사하는 부분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우세해지게 되는 거지. 아까 이긴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면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뇌에 반사하는 측면을 이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더 우세해지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안 먹을 수 있어. 나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그치.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우세해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힌트로 잡고 그냥 요거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면 그런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단어의 핵심은 여기 빨간 거, 그 다음에 윈도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40번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 41번이랑 45번은 좀 다음 시간에 나오는 사람만 마찬가지로 강의를 좀 체크를 해줄 테니까 나오는 사람만 보고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 나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는 걸로 하고